박은국 시가 문학해설연구원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모시겠습니다. 포인터 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는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요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뭐랄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 언제가 될 테니까. 보따리를 만나서 삶이 행복하시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 프랑시스, 라이노, 마리아 루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괴다. 떠나라 낯선 곳으로. 아프리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그대 하루하루 반복으로부터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습관으로부터 떠나라. 아기가 만들어낸 마른 새로움으로, 할머니를 알듯 바라보는 새로움으로, 그리하여 할머니조차 새로워지고 낯선 곳으로 떠나라. 떠나는 것이야말로 재생을 뛰어넘어 최초의 탄생이다. 일상에서 떠나오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이 가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자가 말했습니다. 맹자의 제자가 고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자는 일본말로 아키꼬라고 합니다. 경자는 게이꼬라고 합니다. 고자는 뭐라고 그래요? 우자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맹자의 제자 고자가 고자잔이라고 하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문장입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마음과 뜻을
필선 녹이는 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고기 근거라고 악이 제거하고 궁핍기 신행하고 불난기 수비라.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배를 굶주리게 하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곤란하게 하면서 소위 동심인성은 이렇게 하는 까닭은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인 기소 불능이라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저렇게 하늘이 나를 실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러한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 달이 있으면 그 달이 처음부터 둥글었을까요? 초생달부터 점점점 배가 불러가지요. 그래서 반달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반달에 머물지 말고 보름달로 품어갈 것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되겠죠. 꿈이 있으면 끼를 도모해야 됩니다. 끼를 도모하면 꾀가 생기죠. 이게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꼴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깡다구가 생깁니다. 깡다구가 생기면은 끈이 주어집니다. 끈이 주어지면 이제 정말 프로가 됩니다. 그게 바로 꾼입니다. 꾼.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배우고만 살 것입니까? 이 무대에서 우리가 한번 꿈처럼 꿈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생이 마지막에는 꽃처럼 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다 같이 꿈, 끼, 깨, 꿀, 깡, 끈, 꾼, 꽃, 꿀. 네, 이게 바로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아주 희망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달이라고 주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반월이네 반월이다. 인간에는 반월이다. 원월이네 천상에는 원월이다. 반월되면 원월되고 원월되면 반월되니 반월항시 반월이며 원월항시 원월이냐. 반월부터 원월이며 원월부터 반월이냐. 반월되면 원월되고 원월되면 반월되니 반월 원월 실상은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사니까 반달이라고 기죽고 보름달이라고 무시되고 이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달에 머물지도 않을 것이고 보름달에 계속 있을 수도 없다. 이런 게 유명한 한명선사라는 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내용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말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60세든 16세든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활력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다. 아름다운 희망, 희열, 용기,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대는 언제까지나 청춘인 것이다.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나이가 비록
20이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라는 파도를 틀어난 그대의 나이가 80이라 할지라도 그대는 언제까지나 청춘인 것이다. 저만 그냥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저기 젊으신 분들은 아직 그거를 잘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는 맛으로 3년 만에 이런 청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좌우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3년 만에 청춘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타리 회원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회원을 더 증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성적이다 하면은 시소화를 좀 우리가 들먹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라도 담양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하면 시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정희 시인이 남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남편.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 총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의논하고 싶다가더니 아차 다 배워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누워 버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남자. 이 무슨 왼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오늘도 다시금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본께 나하고 가장 밥을 많이 먹은 남자, 나에게 전쟁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가 남편이야.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무슨 남편의 존재가 좀 괴롭습니다.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왼수덩어리라고 합니다. 같이 나가면 짐덩어리라고 합니다. 집에 혼자 놔두면 근심덩어리라고 합니다. 혼자 내버려면 걱정덩어리라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맡겨놓고 보면 구박덩어리가 되어 있더라. 지금은 아니죠. 우리가 80, 90에서 그러한 쇼가 나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포개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데 30대가 되면 맞바람 쐬고 이렇게 콧바람 쐬고 잡니다. 마주보고. 40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각자 천장을 보고 동상이몽을 꿉니다. 50대가 되면 하나는 등 돌리고 자죠. 우리가 서로 50대가 되면. 그런데 60대가 되면 어때요? 하나는 안방에서 자고 하나는 거실에서 자고 70대가 되면 어디서 잔지를 몰라. 여기 딸네 집에서 잔지 아들 집에서 잔지. 80대가 되면 하나는 요양원에 있고 하나는 집에 있고 90대가 되면 하나는 산에 있고 하나는 요양원에 있더라. 인생을 10년 주기로 생각하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지금 멋지게 살아야 되는지를 실감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봉오리처럼 기몽오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래서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치마라고 하는 시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문정희 시인 나오면 치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많이 웃어야 유머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을 회원 증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아까 앞전 강사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벌써 남자들은 그곳에 심상치 않은 것이 있음을 안다. 치마 속에 확실히 뭔가 있기는 있다. 가만두면 사라지는 달을 감추고 뜨겁게
그렇게 불어오는 해오리 바람 같은 것, 대리석 두 기둥으로 받쳐든 신전에 어쩌면 신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흥망의 비밀이 궁금하여 남자들은 평생 신전 주위를 맴도는 관광객이다. 굳이 아니라면 신의 후손이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족보를 확인하고 무게를 만들려고 애를 쓴다. 치마 속에 확실히 뭔가 있기는 있다. 여자들만이 감추고 있는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 참혹하게 아름다운 갯벌이 있고 꿈꾸는 조개들이 살고 있는 바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는 허무한 동물. 놀라운 것은 그 힘은 벗었을 때 더욱 눈부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정이 치마를 입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순천태생 임보라는 부르는 것이 강홍기가 팬티로 답장을 보냅니다. 그렇구나. 여자들은 치마 속에 감춰진 대리석 기둥의 그 은밀한 신전, 남자들은 황홀한 밀교 광신도처럼 한평생 그 주변을 맴돌며 참배의 기회를 엿본다. 여자들이 한평생 가꾸는 갯벌의 궁전, 그 남성 금지 구역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붙들리면 옷이 다 벗겨진 채 무릎이 꿇려서 천 번은 경배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곤욕이 무슨 소용이 있으니 때가 되면 목숨을 걸고 모천으로 기어오르는 연어들처럼 남자들도 그들이 태어났던 오천의 성지를 찾아서 때가 되면 밤마다 깃발을 세우고 순교를 꿈꾼다. 그러나 여자들이여 상상해보아라. 참배기에 끊긴 신전의 문은 얼마나 적막한가. 그 깊고도 오묘한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를 남자들이 지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보라! 그 소중한 열쇠를 혹 잃어버릴까봐 단단히 감싸고 있는 저 탱탱한 남자들의 팬티를. 요새 애인이 없으면 한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애인이 하나 있으면, 아니 애인이 없으면 무심한 사람, 애인이 하나 있으면 한심한 사람, 두 명 있으면 양심 있는 사람, 세 사람 있으면 세심한 사람. 여기 10년 전의 유머죠. 네 명 있으면 사심 없는 사람, 애인이 10명 있으면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첫사랑이 나타나서 보면은 첫사랑이 잘 살고 있으면 배가 아파요. 첫사랑이 못 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그러니까 첫사랑은 절대 만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다들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쫙 펴져가지고 더 유머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점이 있죠. 남자는 노후 준비에 5가지를 뭘로 합니까? 마누라, 와이프, 처, 부인, 또 하나 뭐입니까? 그런데 여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 건강, 딸, 친구, 애완견, 이렇게 다 다른데 남자들은 노후 준비를 하려면 마누라, 아이고, 저 부인 이렇게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고 보면 남자분들이 굉장히 일편단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일하라, 돈이 전혀 필요치 않는 사람처럼, 살라,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 많은 분들을 서로가 도와주면서 정말 사랑하면 더욱더
회원을 증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40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전라도에서 왔기 때문에 전라도의 우리 버전으로 진달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라도의 진달래는 이렇게 나갑니다. 아따매 나가 비기 싫다고 다들 가부들한테 뭐 속상한 그 주둥이 꽉 담고 밥 못 참을 때까지 안 올란 게 거시기 약산에 참꽃을 어글나게 따다가 네 가는 집가산이다 살살 뿌려 놀란 게 갈라 올 때마다 그 꽃을 꽂고 가란게 뭐 땜시 코로코로미야 쓰겄소이 나가 시방 거시기가 허블나게 멋이 되어버리구만. 이것이 전라도 진달래예요. 나보기가 역겨워요. 그럼 경상도는 내 꼬라지가 비기 싫다고 말락하면 매싸마치기 빈답게도 안 웃기다. 영변의 약산 잡꽃을 한 모습 따다 니 가는 질가상에 뿌려주구만. 니 깔락하다가는 놨던 그 꽃을 사부적이 비대박니까 내 꼬라지가 비기 싫다고 말락하면 매싸마치기 빈답게도 안 웃기다. 그러면 저 위로 가면 나보기가 김에서 두고 벌써는 입두조가 먹고 어디로 보내드릴기래요. 영변의 약산 반달배기 참꽃을 한 무대기 따다 내가는 질라고 뿌려줄기래요. 내 원래는 완전고 내 꼬지냥을 지져갖고 정살 끝까 싶어요. 나 보기가 제 수팔이 없어 내 둘째는 대진대저 찌질질 짜자는 길이에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지가 요경 가면 가신다면 가셔요. 임자한테 드릴 건 없고요. 앞산에 붉은 진달래고 뭉땡이로 따다 깔아 드리지요. 가시는 걸음 옮길 때마다 치매 잊으시오요.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지 가슴 아프겠지만 어쩌겠시오. 지는 괜찮아요. 울지 않겠시오. 잘 먹고 잘 살아봐요. 그러면서 충청도 큰애기가 서울 가서 연애를 한뒤 충청도서 올라온 지 사흘밖에 안 되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나이에요. 사랑 나라도 해보지 않았슈. 왜 그렇게 묻는데요. 영화 구경 가자더니 어디로 가람요. 시골에서 왔다고 깔보지 말아요. 말은 그저도 넘치는 채사이요. 진실한 남자가 난 좋아요. 믿게 보면 잡초하지 풀이 없습니다. 곱게 보면 꼬다리는 사람이 없고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느니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어라. 기가 얇은 자는 그 잎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기가 두꺼운 자는 그 잎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것. 그대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다니.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상대에 대해서 또 기품이 있는 또 넓음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존감을 세워서 항상 그렇게 사셨으면 정말로 저는 여기 회원 증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높여서 상대에게 배려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회원들을 즐겁게 또 격이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총재님이 김규열 총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맹자의 거자장을 뜨거운 감사를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 내용 중에